링크 똑같아요. 실행 수학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 그냥. 실행 수학하고 링크 똑같습니다. 안 바꿨어요. 오늘 진로 수업 이거 지금 16분이네. 20분 정도에 출첵할까요? 지금 할까? 다 들어온 것 같네. 아닌가? 우리 34명인데 아이다 좀만 더 기다리자. 지금 쌤이 지금 기계가 4개가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30명인 상태거든요. 잘 보이냐 이거? 꾸며봤어. 이러다가 방송업계로 가겠어요. 여기는 쌤 공부방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들어 놓고 있죠. 더 안 들어오는 것 같네. 그냥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출첵을 좀 할게요. 시간 그래도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출첵을 하고 난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친구들이 또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 링크 이거 좀 보내주세요. 잠깐만요. 내가 저기 여러분들 저기 올렸을 텐데 온라인 클래스에 안 올렸나? 갑자기 생각이. 잠깐만요.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여기 가면 여기 과목별 공지사항이 있을 텐데 쌤이 여기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공지사항,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죠? 아, 우리 2학년, 2번 맞잖아. 여기 올려놨어요. 제발 좀 온라인 클래스도 봐줘, 얘들아. 알겠죠? 올려놨어요. 일로 들어오세요. 아니면 반톡에 한 번만 올려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잘 들어오겠지. 그쵸? 됐나요? 출석 체크 잠깐만 저장을 안 했다야. 잠깐만 저장 좀 하고. 쌤, 저 튕겨서 늦게 들어왔어요. 지금 출첵하고 있었어. 잠깐만. 네. 지금 들어온 친구들까지 해서 다 출석 체크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공지사항 좀 제발 봐주세요. 다 있습니다. 알겠죠? 한번 진로 해볼까요? 집에서 하니까 느낌이 좀 색다르군요. 뭐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뭐 출석했습니다.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그 여러분들 저기 뭐야 다른 수업에서는 저런 거 쓰죠. 그쵸? 근데 뭐 쌤이 뭐 여러분들을 그래도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쌤은 여기 참가자 여기 명단으로 그냥 다 저거 할게요. 확인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중간에 뭐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쌤 다 알아요. 여기 다 보여요, 쌤은. 그래서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진로 수업은 쌤이 그렇게 막 빡빡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죠? 수업 시작할게요. 일단은 오늘 공부를 할 내용은 여기 창업과 창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교과서를 볼 거예요. 오늘은 교과서 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하려고 하는 거는 좀 대부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쌤이 엑셀 파일로 좀 보관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크게 오늘 여러분들이 뭐 작성을 하거나 뭐 그럴 일은 없고요. 오늘 영상 하나 간단하게 볼 겁니다. 알겠죠? 간단하게 이거 책 좀 본 다음에. 그래서 아마 창업이나 창직 이런 거 지금부터 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쌤이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플랫폼이 내 기억으로는 아프리카 TV가 좀 압도적인 1위? 그러니까 뭐 트위치나 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이런 거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뭐 아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뭐 이렇게 철구라는 아프리카 TV에 방송을 하는 사람이 좀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잡히기 이전이라서 그 좀 아프리카 TV 1세대 막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약간 불건전하고 자극적이고 그런 소재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죠. 그 인터넷 방송에서도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송, TV 프로그램, 그 공영 방송 이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 뭐 규제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면서 이제 되게 어린 아이들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다 보잖아요. 그런 인터넷 방송들을. 그래서 뭐 방송 중간에서 물론 아직까지는 뭐 영화처럼 약간 뭐 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생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런 그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사실 전망은 좋았어요. 전망은 좋았지만 시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어, 근데 물론 뭐 시도는 했지만 좀 안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쌤은 일단 시도 안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업과 창직을 보니까 그 내가 왜 창업과 창직을 얘기했는데 이런 그 온라인 관련 그 인터넷 스트리밍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는 그런 물리적인 창업과 창직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창업과 창직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뭐 가게를 낸다거나 뭐 치킨집이나 피자집이나 이런 가게를 낸다거나 뭐 옷가게를 낼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내가 벤처 기업을 좀 만들어내고 싶어서 소규모 벤처,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동업해가지고 소규모 벤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간이 지나니까 뭐 자수성가 해가지고 되게 큰 벤처 기업의 뭐 회장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 되게 물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회사를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인식의 창을 좀 넓혀서 항상 뭐 가게를 차려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시대 혁명에서는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이 대세인 건 뭐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의 원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한번 구상하는 음, 알고리즘을 잘 짜는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 맞게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뭐 구글 회사나 이런 데서 좀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거. 아니면 저런 거였는데 아 갑자기 생각났었는데 좀 잊어먹었네.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창업 창직은 뭐 여러분들의 그러한 뭐 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돈도 벌겠지만 여러분들이 어, 뭐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어떠한 것을 이제 수행하고 이루어내면서 성취감을 얻고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창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각광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유럽에 있는 독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독일도 대기업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차로 얘기 들면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잘 아는데 뭐 BMW나 뭐 아우디 이런 대기업들이 많은데 그 우리나라도 사실 대기업이 있죠. 삼성, LG, 뭐 기아, 현대 뭐 이런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회사 그 각 나라의
회사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 쪽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잘 되는 중소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만약에 취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무조건 삼성, 무조건 대기업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이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막 다른 학과에 누가 삼성에 취업했다 그런 소문이 학교에 쫙 돌아요. 만약에 취업하면. 그래서 막 대기업에 대한 대기업에 뭐 취직을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한데 근데 사실 유럽 쪽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그 나라의 특성상 되게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버린 탓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되게 빠른 시간 내에 확 이제 성장을 하려면 누군가가 한 명이 멱살 잡고 끌어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기업들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적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좀 성장하고 동력으로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고 기본이 탄탄하려면 사실상 중소기업이 많아야 되고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쌤도 좀 중소기업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중소기업이. 그리고 지금 있는 중소기업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막 그 뭐 취업난 하잖아요. 근데 쌤 대학교 동창들은 쌤이 지금 30대 초반인데 쌤 대학교 동창들은 다 취업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들도 다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에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있는 친구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취업난 아니라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중소기업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로 뭐 월급이 적고, 그러니까 대기업보다 물론 적기는 하겠죠. 적고 그 다음에 그 복지가 별로다. 뭐 요렇게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많이 나아지고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대기업의 그런 연봉과 복지를 따라가기에는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힘들죠. 근데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대요. 중소기업도 요즘은 연봉도 괜찮고 당연히 능력만 있으면. 근데 뭐 복지도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이라고는 얘기하더라고요. 취업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 창업과 창직 사례, 여기 벤처기업으로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의식의 폭을 넓혀서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해도 됩니다. 알겠죠? 쌤처럼 이렇게 어, 방송하셔도 돼요. 알겠죠? 혹시나 그 얘기 했었죠? 쌤 친구 중에 한 명도 트위치에 스트리머로 있어요. 어, 유튜브도 보니까 구독자도 30만이 넘었고. 쌤 친구도 회사 다니다가 그거 하더라고요. 그, 그 친구가 좀 굉장히 약간 선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앞서서 시대를 앞서서 생각하는 게 좀 빨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쟤 왜 저래? 막 이랬는데 지금은 엄청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물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든 거죠.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 여기 있던 거는 우리가 조금 다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거 뭐 읽기 자료라고 해서 여기 이제 사회적 기업가 1인 이제 창조 기업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환경에 따른 창업과 창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쌤이 얘기했던 겁니다. 뭐 온라인으로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요즘 내가 보니까 또 저기 3D 펜 이런 것도 괜찮던데. 음. 뭐 혹시나 이제 미술 계열 쪽으로 뭐 가는 친구들은 그 일반이 우리 미술반이고 그죠? 근데 혹시나 이반에서도 미술 계열 쪽에 있는 친구들은 물론 뭐 그 그냥 예전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대로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괜찮지만 쌤은 어 여러분들 저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3D 펜 이런 거.
산하고도 미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되게 극대화해서 한 거니까. 일단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것도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여기 뭐 산업 분야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례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활용해서 여기 3D 프린트 제작도 있죠. 3D 프린트 관련 이런 것도 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거는 여러분들 빅데이터 뭔지 알아요? 빅데이터가 여러분들 뭔지 아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별거 아니에요. 쌤 대학교 선배가 그 일본 회사에 있는데요. 빅데이터 관련 쪽 일이었어요. 쌤이 이제 대학은 수학과를 나왔거든요. 대학원은 수학교육과를 나왔고, 그래서 수학과에서도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을 공부를 좀 하고 자격증을 따서 빅데이터 관련 그쪽으로 해서 회사에 취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배도 일본의 회사에 가 있던데, 그래서 뭐 나보고 일단 영어 성적만 따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뭐 다른 거 관련해서는 자격증 와서 따면 된다고.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빅데이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자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되게 저기 막 태풍 왔었죠? 그죠? 태풍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 태풍으로 하지 말고 강수량으로 하자. 요게 좋을 것 같다. 빅데이터 할 때는 요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시로. 그래서 강수량 같은 경우는 어, 언제 비가 많이 오냐 막 이런 걸 이제 측정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예보 보면 막 10% 강수량, 뭐 20%, 30%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까지 한 1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9월 오늘이 10일이니까 9월 10일이라고 하면 100년 동안 9월 11일 날 비가 왔냐 안 왔냐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100년 동안. 그러면은 딱 100개의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100개 중에 한 20개 정도는 비가 왔고 한 80개 정도는 비가 안 왔다. 그러면 예상 강우량 20%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별거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수많은 자료 수집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뭐 판단하는 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빅데이터 쪽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러분들 공부 좀 하고 그러면은 취업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유명합니다.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 잘 그런 걸로도 당연히 유명하고. 알겠죠? 그래서 요게 있는 것들을 뭐 우리가 한 거죠. 그죠? 근데 혹시나 여기 교과서 66페이지 여기 그 이제 뭐 써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제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써서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PDF 파일이 있어요? 교과서? 저번에 내가 올려줬던 것 같은데 여기에도 한 번 더 올려놓을게요. 채팅창에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필요한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그죠? 사실 아프리카 쪽은 물 이거 제대로 공급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술 찾아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책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책 지금 몇 페이지까지 봤죠? 67페이지까지 봤죠? 여기까지 볼 거고 이제 영상 하나 볼게요. 이거 우리 그때 꼭 봤던 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수업 주제는 창업과 창직입니다. 창업과 창직의 의미, 필요성 및 중요성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종류의 직업이나 사업을 상상하고 만드는 모의 활동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창업과 창직의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볼까요? 영화 파운더는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의 창업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햄버거 가게는 미국 전역 골목골목마다 있었고 모양이나 맛 등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햄버거를 표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